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앉아서 말을 하면서 이렇게 촬영을 쭉 하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이런 영상을 한번 꼭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제가 지금 미국에 온 지 6년 조금 넘었는데, 미국에서 살아왔던 그런 여정을 한번 공유를 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런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그냥 쭉 편하게 말할 생각이어서 막 각 잡고 그렇게 찍는 게 아니라 그냥 저의 정말 개인적인 경험들을 공유할 생각이에요.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그게 2018년도였거든요. 제가 막 캐리어 23kg짜리 두 개랑 그 다음에 10kg짜리 그 작은 캐리어 그거에다가 막 백팩을 진짜 무거운 거 이렇게 메고 혼자 미국에 왔어요.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어디로 갔냐면요. 저기 워싱턴주라고 미국 이렇게 지도 보시면 왼쪽 맨 위에 워싱턴 주라고 있어요. 캐나다랑 가까이 있는. 거기에 있는 시애틀이라는 도시를 갔습니다. 제가 간 학교는 University of Washington in Seattle이라는 학교를 갔고요. 한국에서 유학을 왔냐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한국에서 직접적으로 유학을 온 건 아니에요. 음, 제가 고등학교 마지막 2년을 멕시코에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2, 3학년을. 그 다음에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계속 한국에 있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만 해도 뭐 국제학교를 다닌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반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막 수능을 준비를 했죠. 그러다가 어떻게 기회가 돼가지고 멕시코로 가게 되었는데, 그때가 영어로 수업을 받는 게 처음이었어요, 멕시코에서. 제가 대학 입시를 멕시코에서 준비를 했잖아요. 근데 대학을 어디로 갈까 생각을 했을 때 한국으로 가는 그런 옵션은 저한테 없었어요. 왜냐하면 멕시코에서 있었던 기간이 길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특례를 받을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스페인어를 월등히 잘해서 대학교를 멕시코에서 갈 만큼 그렇게 뛰어난 수준도 아니었고요. 그래도 멕시코랑 가까운 미국. 그리고 제가 멕시코에서 다녔던 고등학교가 미국 커리큘럼을 따라갔던 학교였거든요. 그래서 SAT도 볼 수 있었고, 그래서 미국이 저한테는 유일한 옵션이었어요. 제가 시애틀을 간 이유가 있어요. 제가 멕시코에서 살았던 곳이 막 멕시코 시티처럼 큰 도시가 아니라 진짜 정규의 동양인은 나쁜. 그러니까 정말 시골이었고 동양인도 많이 없었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외로웠어요. 멕시코에서는. 그래서 아, 내가 대학을 미국으로 갈 때는 무조건 도시로 가겠다. 그리고 어느 정도 동양인도 있는 그런 도시로 가야겠다.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대학 입시를 막 할 때, 뭐, 물론 뉴욕에도 좋은 학교도 많고, 다른 좋은 학교도 많았죠. 근데 제가 이렇게 지원한 학교 중에서, 그리고 합격한 학교 중에서, 워싱턴 대학교가 그나마 가장 도시에 있고, 그리고 차도 없어도 되고, 아시아권 문화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사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워싱턴 대학교를 갑니다. 그게 가장 큰 이유였어요, 저한테는. 막 학교 커리큘럼이 좋다, 막 그런 거는 그 당시에는 저의 관심사가 아니었어요. 저는 사실 진짜 너무 빨리 이 시골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컸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시애틀이란 도시를 가게 됩니다. 그게 저희 첫 미국 도시였어요. 저는 경제학과를 전공을 했고요. 경제학과를 전공했다고 한국에서 말하면 보통 거의 다 문과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저희 학교는 그 Bachelor of Science가 있었고 Bachelor of Arts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Bachelor of Arts는 약간 우리가 대다수 생각하는 문과이고 Bachelor of Science는 거의 이과예요. 코딩도 배우고 그 다음에 거의 수업이랑 비슷할 만한 그런 수업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저는 Bachelor of Science를 전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Bachelor of Science를 졸업을 해야 STEM major 인정이 됐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스템 메이저를 해야 취업할 때도 더 유리하기 때문에 미국에 더 오래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학과 Bachelor of Science를 선택을 했어요. 가끔 댓글에 영어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영어를 잘하진 못했어요. 왜냐하면 진짜 영어 학교에서 진짜 영어로 수업받은 거는 멕시코에서 그 2년 뿐이었고, 더군다나 멕시코에서는 사람들이 밖에서 영어로 말을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유일하게 영어로 말할 수 있는 시간은 그 학교 수업뿐. 그래서 미국에 처음 왔을 때는 진짜 막막했어요. 귀도 잘 안 트였고, 말도 안 트였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1학년 때는 진짜 수업을 들으면 100%에서 한 70%밖에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문과 쪽 수업을 들으면 더 이해하기 힘들었고, 그리고 친구들이랑 막 떠들 때도 100%다 이해를 했던 건 아니에요.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는 제가 다짐한 게 하나 있었어요. 어떻게든 미국에 어, 남겠다.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서 일자리를 구해서 여기서 돈벌이를 하겠다. 그런 다짐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영어 실력을 키우는 게 저한테는 1순위였어가지고 저는 일부러 한국인 친구를 사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거리를 둔다기보다는 막 내가 일부러 한국인 친구를 막 찾아 나서진 않았어요. 물론 한국어가 그립고 그럴 때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최대한 영어를 쓰는 친구들이랑 지내려고 노력을 했어요. 저는 그게 가장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영어 실력을 늘리는데. 만약에 워싱턴 대학교를 염두에 두는 분들이 계신다면, 정말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전공 들어가기가 정말 치열해요. 그러니까 보통 대학교들은 대학 지원을 할 때 내가 들어가고 싶은 과를 이렇게 정해가지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입학을 하면 그 과에 완전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워싱턴 대학교는 그 undecided major이란 게 있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러니까 전공이 없는 채로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전공을 지원해서 합격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근데 물론 학교에서 홍보를 할 때는 좋게 홍보를 하죠. 너가 아직 좋아하는 거 몰라도 돼. 이것저것 들어보고 그 다음에 전공을 고를 수 있어. 이렇게 약간 홍보를 했는데 실제로는 진짜 웬만한 전공들은 너무 치열했어요. 막 합격률이 막 30%. 그래서 대학교를 내가 입학을 해도 그 전공을 입학을 못하면 그 전공 수업도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졸업도 딜레이 되는 경우도 많이 봤고, 그래서 만약에 워싱턴 대학교를 염두에 두신다면 전공을 정하고 들어가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저는 전공 없이 들어와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국에 지금은 직장인으로 있으니까 취업을 위해서 뭘 해왔나, 그리고 저희 취업기를 잠깐 풀어보자면, 저는 일단 3학년 올라가자마자 인턴을 많이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운 좋게 그 3학년 끝나고 여름방학에 인턴을 시작을 했는데, 지금 하는 일이랑 생각을 해보면 정말 관련 없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무역 수출입 관련 리서치를 하는 컨설팅 회사에서 컨설턴트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데이터 분석가랑은 관련이 많이 없죠. 어쨌든 저는 그래도 이력서에 쓸 수 있는 게 이제 하나라도 생겼다 그런 마음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3학년 여름방학에 그 인턴십을 하고 4학년 올라가서도 파트타임으로 계속 했었어요. 그다음에 저희 취업기 저는 진짜 4학년 올라가자마자 무자비하게 다 집어넣었어요. 정말 500개 넘게 넘는 회사에 지원을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계획 없이 지원을 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때는 내가 어떻게든 미국에서 돈벌이를 하고 남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너무 강했어가지고 그냥 내가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막 집어넣었어요. 그냥 하나라도 걸려라 이런 마음으로. 취업을 하는데 걸린 시간은 진짜 1년 걸린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아마 졸업할 때쯤에 합격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취업 준비한 시기는 거의 1년이고, 근데 진짜 웃긴 게 미국은 막 네트워킹이 중요하다 이러잖아요. 저는 그때 막 인맥도 없고, 왜냐면 한창 코로나가 2학년 말쯤에 계속 터졌어가지고, 뭐 누굴 만날 기회도 많이 없었고, 동아리를 들 기회도 많이 없었고,
사람과의 교류가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링크드인에 있는 잡 포스팅에 막 지원하고, 그다음에 아는 회사 막 이렇게 들어가서 지원하고, 이렇게 500개 넘는 회사에 지원을 했는데, 지금 결국 일하고 있는 회사는 어떻게 해서 합격을 했냐면, 그 링크드인에서 리크루터가 저한테 메시지를 준 거예요. 아, 면접을 보고 싶다고, 콜 인터뷰 하자고. 그렇게 해서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막 500개 넘는 회사 이렇게 막 지원을 했는데, 거기에 있는 회사들 중에는 하나도 안 되고, 결국은 리크루터가 나를 찾아서 그렇게 해서 합격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저는 굉장히 운이 좋고 타이밍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 하는 일을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자면, 정식 타이틀은 미디어 애널리스트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비즈니스 분석가라고도 하는데, 이게 회사마다 같은 일을 해도 다른 그 타이틀로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미디어 애널리스트라고 회사에서 불리긴 하는데, 다른 회사에서는 뭐 그냥 데이터 애널리스트라고 불리기도 하고, 아니면 비즈니스 애널리스트라고 불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는 데이터 분석가인데 미디어 마케팅 데이터를 다루는 분석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처음에 이 회사 들어갔을 때 정규직 풀타임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인턴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인턴으로 들어가서 한 3개월 한 다음에 회사에서 알려줘요. 너를 풀타임 권한을 하겠다, 안 하겠다. 그래서 제가 인턴 처음 들어갔을 때, 아, 제 보스가 바이스 프레지던트인 거예요. 어, 그러니까 진짜 높으신 분이죠. 그래서 저는 그때 막 완전 초보였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진짜 0부터 100까지 다 알려주셨어요. 제가 막 데이터 분석을 막 이만큼을 하면 그분이 할 수 있는 거는 막 이만큼 있잖아. 저한테 태스크를 하나 주면 제가 갖고 온 건 이거. 근데 그분이 생각할 수 있는 건 막 이거. 이러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제 나름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그분이 지금 하는 거 충분히 잘하고 있는 거 안다. 근데 이제 풀타임 그 정규직 전환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너의 잠재력을 더 보고 싶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아, 내가 지금 이 상태로 가면 풀타임을 못 받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진짜 그때 너무 막 몸이 떨리고 막 너무 긴장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분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정규직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분이 그 이스턴 타임에 사셨고 저는 시애틀에 있을 당시여서 그 PST로 살았잖아요. 그래서 3시간 시차가 있었는데 제가 항상 9시, 아침 9시에 그분이랑 1시간 미팅이 있었어요. 보통 아침 9시면 막 미팅 준비할 시간도 막 많진 않고 그러잖아요. 특히 저는 완전 인턴 생초보였으니까. 그래서 제가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그 막 미팅 준비를 진짜 열심히 했어요. 1시간을 진짜 효율적으로 보내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많은 질문이 있고 이 많은 걸 막 궁금해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정말 일찍 일어나서 아침에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 몇 주가 지나가니까, 어, 그,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어요. 너 정규직 전환될 거라고. 그래서 저는 아마 진짜 그때 한 노력이 정말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지금 미국에 남아있는데. 그분한테도 굉장히 감사드리죠. 그렇게 솔직하게 중간에 피드백을 주었으니까 내가 더 노력을 할 수 있었던 거고. 덕분에 지금까지 회사에 이렇게 남아 있으니까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2022년 여름에 일을 시작했는데 올해 6월에 승진을 했고요. 제가 지난 영상인가? 지난 영상인가? 어쨌든 여름 일상 모음이란 영상이 있어요. 거기에서 막 승진, 그 다음에 연봉 협상 이런 이야기를 다루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그걸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버지니아 와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는데 제가 속에 막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있단 말이에요. 미국에 대해서 공유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래서 이런 거를 공유를 하고 싶어가지고 유튜브를 처음 시작을 하게 됐어요. 만약에 미국 취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저처럼 막 진짜 500개 넘게 무자비하게 지원하지 말고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직도 솔직히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잘 모르거든요. 운 좋게 데이터 분석가라는 일을 하게 됐고, 생각보다 잘 맞아서 다행이고, 계속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저는 아직도 제가 막 뭘 엄청 즐기는 일을 못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대학생이신 분들,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나의 취향은 뭔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마이크 배터리가 다 나가가지고 마이크는 없는데 오늘 이 영상에서 저희 그 모든 여정을 지난 6년간의 모든 여정을 담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간략하게 이렇게 말을 해봤는데요.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안녕. 전 다음 영상에서 또 올게요.